크리스마스 저녁 가족 식탁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지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낳아주었을 때 이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아들 부부가 살 집도 본인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 주었거든요. 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들 부부가 살라고 해서 그냥 살게 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목소리가 왠지 차가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정성껏 과일도 깎고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도 무쳤습니다. 손주들 줄 선물도 따로 포장해서 들고 갔지요. 아들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 바쁘게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들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인사를 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요. 며느리야, 뭐 도와줄 것 없을까?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니까 며느리가 돌아보더니 짧게 답했어요. 괜찮아요. 다 했으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웃음을 보여주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날이 서 있었어요. 손주들도 평소처럼 할머니한테 달려오지 않고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캐럴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저녁 같았지만 뭔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끊겼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회사 얘기도 하고 며느리도 손주들 자랑을 했을 텐데요.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손주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는데 먹고 나서 볼까? 그런데 며느리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은 일찍 자야 해요. 내일 친정에 가야 해서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친정에 간다고요? 평소에 그런 계획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일 친정에 가? 갑자기 아들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약속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식탁을 탁 치더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응?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잖아요. 저희가 조용히 보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번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맞춰줘야 해요? 오늘은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고요? 그럼 본인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며느리야,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한 게 뭐예요? 사실만 말한 건데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편하게 못 있겠다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뭐라도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 편을 들지도 어머니 편을 들지도 않고 그냥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뭐 할 말 없니?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어머니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키워준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그 아들이 며느리 말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이미 어머니의 외투를 가져다가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투를 이렇게. 빨리 가세요. 저희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며느리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익 들어왔어요. 동시에 이웃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전혀 고요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날 내쫓으려는 거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래도 아들이 뭐라도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도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문 앞에 서서 빨리 나가라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바깥은 정말 추웠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요. 이웃집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한테 그것도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터벅터벅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서 버스도 자주 안 왔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까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던 일들,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일했던 일들, 아들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걸 다 해줬던 일들 말이에요. 특히 그 집은요,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 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였습니다. 본인은 월세방에서 살면서도 아들 부부가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집 명의도 본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들 부부 생각해서 그냥 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가 한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었다고? 그럼 난 뭐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밤에 혼자 여기 앉아 계시면 춥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에서 가끔 마주쳤던 분이었습니다. 아, 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크리스마스인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머니는 대답을 못했어요. 설마 아들네 집에서 쫓겨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네 집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늦네요. 크리스마스라서 배차 간격이 길어졌나 보네요. 추우시면 저기 편의점에서 좀 계시다가 가세요.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들고 있으니까 좀 나았어요. 편의점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는데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뛰어가고 부부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고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억울함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정말 억울했어요. 며느리한테 간섭한 것도 없고 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내일 친정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처음 듣는 소리처럼 놀랐고요. 설마 미리 계획된 일이었나? 어머니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내쫓을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어머니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습니다. 집 명의는 분명히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 소유였거든요.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는 참고만 살지 않겠어.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로 바로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직 휴일이었지만 다행히 문을 연 곳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집 한 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디 지역이신가요? 어머니가 아들네 집 주소를 말하니까 중개사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지역이면 정말 좋은 곳인데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혹시 등기부등본 있으신가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해서요.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집을 사줄 때 모든 서류는 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중개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요? 네, 소유자가 어머니시니까 언제든지 매매 가능하세요. 그런데 혹시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럼 가족분들께는 말씀드리신 거죠? 어머니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중개사가 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의하시고 오시는 게. 상의할 필요 없어요. 내 집인데 내가 못 팔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중개사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시세부터 알아볼까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켜서 주변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나 올랐어요? 네,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서요. 게다가 교통도 좋아지고 해서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집 같은 평수면 현재 시세로 봐서 중개사가 말해준 금액은 어머니가 원래 산 가격의 거의 2배였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팔릴 거예요. 워낙 좋은 지역이라서 찾는 분들도 많고요. 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값이 많이 올랐다니요. 그럼 언제부터 내놓을 수 있나요? 지금 당장도 가능하세요.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되니까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중개사는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한 걸 보고 바로 매물 등록을 시작했어요. 사진 촬영 날짜도 잡고 매물 정보도 정리하고요. 혹시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니까 노후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일 집 보러 오신다는데요. 이렇게 빨리요? 네, 워낙 좋은 물건이라서요. 그런데 현재 거주 중이시잖아요.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아들네 집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든 걸 진행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며느리가 자신을 쫓아낸 거니까 이제는 본인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복수의 첫 번째 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왜? 당장 나와주세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는 짐짓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사람들?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 보러 온 사람들이요. 엄마가 우리 집을 팔려고 내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 말이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저희한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머니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집 주인이 누군지 까먹었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명의는 분명히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한테서 전화를 뺏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집 팔고 있어. 내 집 말이야. 이게 할 짓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러게 크리스마스에 날 쫓아낸 게 할 짓이었어? 며느리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일이 떠오른 것 같았거든요. 그건 뭐,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제가 잠깐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였어요. 잠깐? 날 밤거리로 내쫓은 게 잠깐이야?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건 취소해 주세요.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사과? 지금 와서? 그때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넘겨준 것 같았어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집은 그냥 두세요. 애들 생각? 그때 애들 할머니 생각은 했어? 엄마, 준우야, 너도 그날 나한테 그냥 가라고 했잖아. 잊었어?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아들도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받더니 완전히 다른 톤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거주 중인데 함부로 팔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부동산에서 확인받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내가 못 팔 법이 어디 있어? 임대차 계약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너희 월세 준 적 있어? 관리비 준 적 있어?
며느리가 또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아들 부부는 집값은 물론이고 관리비, 세금 이런 것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다 부담했어요. 어쨌든 이건 너무 심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아야지. 며느리가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어머니는 웃음이 나왔어요. 법적 대응?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해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요? 너희가 그 집에서 나가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내가 법정에서 지는 게 먼저일까?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머니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야, 한 가지 더 말해줄게.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어머님, 이제 너희도 그 추위가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로 집을 팔 거예요? 어머니는 차라도 한 잔 끓여줄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제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응, 팔 거야. 엄마,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도 이제 내 걱정해야 하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엄마 편을 들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추위를 생각하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몰라. 그때 날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했어요. 여보,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일어나요. 며느리가 아들을 일으키더니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어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심해? 너만큼은 안 심할걸.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심하게 했어요? 진짜 모르겠어? 그럼 내가 말해줄까?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다시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한 모든 말들, 문을 열어젖히고 내쫓은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알아?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고 한 그 말.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럼 평소에도 날 가족으로 생각 안 했다는 소리네.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며느리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밤에 친정 간다고 했지? 갑자기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 맞네. 그날 갑자기 친정 간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그건 이미 계획된 일이었지? 나를 쫓아내고 친정에서 가족들이랑 여행 가려고 했던 거 맞지?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이야? 정말로 미리 계획한 거였어?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실제로 며느리는 그날 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친정 가족들과 함께 호텔에서 크리스마스를 다시 즐길 계획이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설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알겠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제야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집 매매는 이미 끝났어.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거든.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면 돼.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 순간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줘. 오늘이 마지막이야. 드디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침착해졌어요. 응, 왔구나.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아내한테 정말 진실을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미리 계획된 일이었어요. 엄마를 내쫓고 우리끼리 호텔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역시나 싶었지만 아들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내가 그동안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했는지 다 털어놨어요. 무슨 소리? 엄마가 집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간섭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예 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간섭한 적도 없는데 무슨 간섭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 말이 엄마가 오시면 자기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위축돼? 네, 엄마가 집안일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주시니까 자기가 비교당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손주들이 예뻐서 잘해준 건데 그게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일부러 날 내쫓은 거야?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도 계속 엄마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 좋아. 앞으로는 정말 안 갈게.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너도 마찬가지야. 그날 나한테 그냥 가라고 했잖아.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그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피하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피하자고? 내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진짜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어머니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집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애들 돌봄까지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응,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감사해요.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달라질게요. 어떻게?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아내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면 절대 참지 않겠다고요. 어머니는 조금 놀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내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뒀어요. 이제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전세로 구한 집이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살기에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매일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푸념했어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엄마 욕하지 마세요. 뭐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이제는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들이 항상 자기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거든요. 당신이 정말 변했네. 네, 변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서요. 아들은 혼자 남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와는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화해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아들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들이 계속 어머니 편만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당신 엄마하고 사세요. 하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하고 살게요. 결국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며느리가 가져갔지만 아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손주들을 못 보게 된 것도 그렇고 아들이 이혼하게 된 것도 그렇고요. 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네. 아니에요, 엄마.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잘못 선택했던 거였어요. 아들은 이제 어머니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어머니를 챙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참는 게 사랑은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어머니 편을 들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이유 없죠. 맞아요. 너무 참기만 하면 오히려 더 못되게 굴어요. 어머니는 이제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작년 크리스마스 생각나세요? 응, 생각나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들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요. 때로는 강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